2026년 1월 3일,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아마 잠겨울에 들어온 속보 알림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미군 베네수엘라 공습. 이번 공습을 트럼프 개인의 욕망의 기하학,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핍, 이 두 가지가 충돌한 결과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석유 때문에 벌인 일은 아니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기는데요. 쉽고 명백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두 가지를 먼저 꼽고 있죠. 첫째는 역시 에너지 헤게모니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고요. 특히 미국 멕시코만 정유 시설에 최적화된 중진류의 최대 공급처 중 하나였죠. 이걸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둘째는 먼로주의 2.0의 선포입니다. 아, 먼로주의요? 네. 19세기의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거니까 유럽은 간섭하지 마. 이게 먼로주의였잖아요. 그걸 21세기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우리 뒷마당에서 중국, 러시아 너희들 당장 나가라고 힘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건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미국의 오랜 스탠스죠. 그런데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키네틱 마케팅이라고 부르던데 저 처음엔 무슨 뜻인가 했어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한 마케팅이라니. 군사 행동을 마케팅 캠페인에 비유한 거잖아요. 정말이지 신랄하고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2020년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을 정확히 꿰뚫어본 표현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온갖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고 지지율은 30%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럴 때 가장 고전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바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Wag the Dog 전략이죠. 아,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국민들의 관심이 대통령의 스캔들이나 낮은 지지율 같은 집안 문제에 쏠려 있을 때 밖에서 시끄러운 게, 즉 전쟁 같은 아주 큰 사건을 터뜨려서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자료는 트럼프가 지금 정확히 그 대본을 따르고 있다고 보는 거군요. 결국 국내 정치인들이 쓰는 해묵은 수법인데 스케일만 F-35 전투기로 커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욕망과 국가 시스템의 결핍이 만납니다. 이 모든 표면적, 개인적 이유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분석 자료의 결론은 하이퍼 임페리얼리즘의 재설계라는 좀 거창한 용어로 요약됩니다. 하이퍼 임페리얼리즘의 재설계. 단어만 들으면 너무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오랫동안 전 세계라는 거대한 정원의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잡초들이 너무 빨리 자라나서 정원이 엉망이 되는 걸 더는 못 참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증가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베네수엘라라는 화단 하나를 아예 군홧발로 짓밟아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잡초들에게 아직 이 정원주의는 나야, 까불지 마 라고 아주 폭력적으로 보여주려는 어찌 보면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지정학적 제물로 선택되었다 이 말이군요. 이건 뭐 고대 로마 황제들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을 싸우게 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네요. 스케일만 21세기 글로벌 버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는 트럼프의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인적 결핍과 무한한 권력의 투사라는 제국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석유나 자원을 넘어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서사 자체를 뒤집으려는 아주 절박한 기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풀사적으로 판을 흔들었으니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상대들이 아니죠. 미국이 주먹을 한 방 날렸으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들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들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비대칭적 보복 시나리오들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료가 예측하는 첫 번째 반격이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금융 핵 옵션입니다. 금융 핵 옵션이요? 네, 중국이 보유한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시장에 충격적으로 투매하는 거죠. 이건 그냥 조금씩 파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수천억 달러를 시장에 던져서 의도적으로 패닉을 유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중국도 미국 국채를 투매하면 자신들이 가진 외환보유고 가치가 폭락해서 재발등을 찍는 셈이 될 텐데요. 그럼 모순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중국에도 손해죠. 하지만 자료는 중국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타격해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신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망, 즉 스위프트에서 이탈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 결제망을 강제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세우기 위한 창조적 파괴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내자는 거네요.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정말 냉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극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러시아가 니카라과나나 쿠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진 배치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 2.0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국의 턱 밑에 비수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로리다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행동을 러시아는 쿠바에서 똑같이 대갚아주겠다는 아주 명백한 메시지죠.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체크메이트를 보르는 수와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공급망을 무기로 쓸 수도 있죠. 군사적 타격보다 어쩌면 이게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나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 같은 이른바 희토료 공급망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 테슬라 공장, 애플 아이폰 생산 라인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료는 물리적 파괴에 상응하는 비물리적 파괴, 즉 로직 폭탄 투하 가능성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이건 미국 동부 전력망이나 월스트리트 결제 시스템에 이미 수년 전부터 몰래 심어뒀을지 모를 악성 코드를 원격으로 가동시켜서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공격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럴듯한 부인, plausible deniability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공격했는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국가가 배후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실력 좋은 해커 집단의 소행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인데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라는 게 느껴져서 등골이 오싹합니다.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라는 화단 하나를 정리하려다가 금융, 군사, 산업, 사이버 공간이라는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작전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미국이 과연 이 모든 보복 시나리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모든 가능성을 그저 중국과 러시아의 과장된 위협 정도로 치부하고 이를 저지른 것인가? 자료는 후자의 가능성, 즉 계산된 도박이 아니라 오만에서 비롯된 오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빈틈없는 계획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도박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성공이 사실은 최악의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소위 참수작전의 착각, the decapitation fallacy라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머리를 잘라냈다고 해서 몸통 전체가 죽을 거라는 생각에 오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머리 하나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의 머리가 돋아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전은 이미 여러 가지 끔찍하고 역설적인 결과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민의 역설이더군요. 트럼프는 불법 이민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며 공습을 감행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두로 정권이라는 질서 있는 혼돈을 제거했더니 그 자리에 남은 건 완전한 무질서뿐입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공포와 기근을 피해 탈출하려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거대한 난민의 물결입니다. 자료는 그 규모를 이전의 5배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경에 벽을 쌓려다가 국경으로 쓰나미를 불러온 셈이죠. 그 아이러니가 정말 지독합니다. 두 번째는 중진류의 함정입니다. 유전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자료에 따르면 공습 과정에서 정제시설과 송요관 같은 핵심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되어서 이걸 복구하는 데만 최소 수년과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공급 공백만 생기는 거죠. 그 결과는요. 미국 내 경유 가격이 폭등해서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결국 월마트 진열대에 모든 상품 가격이 오르는 물류 대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뼈아픈 예측입니다. 석유를 잡으러 갔다가 자기 집 물가부터 잡게 생긴 꼴이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판은 해방자라는 환상의 붕괴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독재자를 몰아낸 해방군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반미 교육과 민족주의로 무장한 국민들에게 외세의 폭격은 그저 침략일 뿐입니다. 이건 마두로 개인에 대한 지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결국 이 공습이 장기적인 게릴라전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이걸 예상 못했다는 건가요? 20년 넘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이런 명백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자료는 이걸 전략적 기억상실증 혹은 역사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하는 제국의 오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전쟁은 이전 전쟁의 교훈을 잊은 채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결국 머리 없는 히드라처럼 지도부를 잃은 수많은 무장 저항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소모전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더 심각한 건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은 중남미의 전통적인 우파 동맹국들조차 이번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라에도 언제든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거죠. 결국 이 공습은 트럼프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다극화 현상을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전쟁권한법 위반 논란으로 대통령 탄핵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승리의 저주라고 할 만하네요.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바로 한국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장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이 현실화될 것이고 만약 중국이 실제로 금융보복이나 공급망 차단에 나선다면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트럼프의 다음 타겟으로 중동의 이란과 카리브해의 쿠바를 지목하며 이 모든 것이 더 큰 지정학적 재편의 일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료들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단순히 자원이나 이념을 둘러싼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쇠퇴라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서사를 다시 쓰기 위한 필사적인 서사전쟁, 내러티브 워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하고 폭력적인 연극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군사 행동이 전술적으로는 승리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계산된 쇼이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나의 스펙터클이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이긴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